경매숙골 현미경입니다. 부동산 경매 세계에 오래 발을 담그고 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입찰할 것 같은 물건이 보이기도 하고요, 낙찰 가격이 꽤 높을 것 같은, 그리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물건도 눈에 슬슬 띕니다. 제가 점쟁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느낌으로 아니면 감으로 촉이 딱 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물건을 많이 보다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일단은 말을 할게요. 오늘 봐야 할 물건은요, 2021-02805-005 물건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물건이고요. 물건 번호 끝에 005라고 하니까 물건이 5개 정도는 나왔다라는 것을 짐작하셨겠죠? 그 정도는 짐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복동 물건은 뭐랄까 참 묘해요. 아니 좀 애매모호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입찰자들이 없어서 그냥 들어간 물건이에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은 감정 가격과 처음 시작가의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공매에서는 처음 감정 가격에 나온 물건이 50%까지 떨어지면 그냥 들어가요. 그 이후 처음 가격으로부터 다시 공매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50% 떨어진 그 가격부터 시작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 빨간 박스를 보면요, 6월 24일에 아무도 입찰한 사람이 없어서 들어갔다가 8월 12일에 다시 50% 떨어진 가격으로 시작 가격을 정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463-8번지는 같은 관리번호의 3번 물건인데요, 이 3번은 맹지이긴 하지만 그나마 건물과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름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찌감치 낙찰되었고요. 그 외 나머지 번호의 땅은 솔직히 바라만 봐도 조금 심란한 그런 땅이 되겠네요. 그나마 5번 물건은 땅이라도 좀 넓지만 나머지 땅은 너무나 좀 규모가 작고요, 쓸모도 없어서 5번 물건이 넘어가면서 그냥 소 팔러 가는데 개 끌려가듯이 팔려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런데 이 5번 물건이 조금 묘해요. 분명 지도상 입지로 보면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길이 없어요. 아파트 옆이라고는 하지만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멋모르고 덜컥 입찰했다가는 큰일도 나지만, 그래도 가격이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이 물건 경사도가 꽤 만만치 않게 높아 보여요. 상황에 따라서 농지지만 농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농지라고 하면요, 기계가 진입을 해서 사람의 일을 좀 수월하게 해주면 좋은데, 기계가 진입하지 못해서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농지를 일궈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최저가를 살짝 넘겨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만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땅을 뭐 하려고 낙찰 받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추측해보면 일단은 공시지가 대비 입찰 가격이 낮습니다. 이 물건 공시지가는 2억 5천 선인데 낙찰 가격은 1억 5천 선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보다도 낙찰 가격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런 경우 농지냐 아니냐, 힘이 더 드냐 덜 드냐 이런 것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농지 연금으로 던져도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가 바로 머리를 스치는 거죠. 물론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은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농지를 어떤 식으로 꾸미고 가꾸고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진입하기도 쉽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중장기로 버티면서 농지연금으로 던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낙찰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렴하다라는 것에 많이 꽂혔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래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저렴하다라고 하면 일단 묻어놔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꽤 근사한 아이디어라고 스스로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물건을 접근할 때 확실한 출구 전략을 짜고 시작하는 것이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중장기로 버틴다고 해도 가격만 바라보고 시작하면 솔직히 길게 버틸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머지 물건들도요, 낙찰이 되기는 되었지만 이 5번 물건만큼 가치가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또 작은 짜투리 땅이라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활용도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시장에서 가격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진짜 유념해서 접근하십시오. 맹지라고 하면 쓸모없는 땅,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주 저렴한 땅,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쓸모있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생각을 되는 쪽으로 해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게 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부정에 빠져서 입찰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저거 입찰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도니까요. 그래서 입찰을 결정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큰 용기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슬쩍 아주 저렴한 땅이 쓱 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나중에 이런 땅을 또 찾아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렴한 땅, 그런 농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